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박중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포착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빠진 지 하루 만에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좀 혼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에서 개인들만이 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은 지금 장세 속에서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마무리 전략과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의 한 주의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오늘 일단 한주평은 좀 변화가 좀 빠른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매일 이렇게 상승하는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상승 테마가 좀 길게 가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순매수가 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이끄는 주체 자체가 개인이다 보니, 예, 좀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어떤, 슈팅이 좀 이슈에 의해서 슈팅이 좀 나왔을 때,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또, 그 다음날, 예, 그 테마가 좀 이어지지 못하고, 바로 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길게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수를 보시더라도 좀, 흐름을 좀 대충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주 내내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어제 이제 좀 상승 시그널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라인, 2,580포인트 자리를 조금 이탈하는 자리까지는 왔거든요. 저는 이제 시가 자리 부분까지는 좀 내려왔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하락 마감했었을 때는 다음 주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2,500선도 있긴 한데,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까지 하락이 좀 나올지는, 가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는, 요 자리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주가 좀 약세장이 좀 될 것 같고, 그걸 대비해서 만약에 오후장까지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고, 예, 아래꼬리를 달지 못하고 좀 마감했었을 때는, 보유 포트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을 일부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도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상승이 좀 나서서 21선 자리에서 반등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여기서, 이 고점을 못 넘었었던 구간들을 좀 돌파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좀 하락 중에 있고, 음봉입니다. 하락은 아니고 음봉인데,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제가, 노란 쪽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대 라인으로 880포인트 자리를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이게 하락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21일 날 하락할 때도 이 자리를 일단 반등을 해줘야 된다. 여기가 또 강한 또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인데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다음 날 이 자리를 반등해서 올라와야지만 상승 추세를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하락 출발했던 증시가 다시 한번 880포인트 자리를 좀 돌파하려고 올라왔다가 역시나 이 저항대에 맞게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이라도 한번 다시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880포인트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좀 마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런 저점 자리들을 오늘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다시 한번 저점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후장에 지수가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 두 종목 다 뭐 모든 종목을 다 팔고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 아직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승 이후에 약간의 지금 조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조정이 작은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이 저항대 자리를 뚫고 급격하게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조정폭이 길어지면은 다시 한번 반등했었을 때 상승폭도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정폭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은 크게 좀 움직임이 없고 테마주별로 좀 뉴스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순간순간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종목들 뭐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달려드시기보다는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일정을 좀 미리 알고 그런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잡아두셨다가 상승에 대한 이제 신호가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하시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공략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대부분 일정이 좀 있는 종목들을 공략주로 드리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또 이런 일정들 찾아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공략주도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전강후약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이 짧게 나오다 보니까 오전장에 강했던 종목들도 따라가 볼까 해서 매매를 했다가는 좀 물리기 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에 주봉을 마감 짓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까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가 또 시장 대응 전략들 자세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공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오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섹터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로는 아마존이 전일 4% 정도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했었던 이슈가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뭐 AI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사업 진출을 해 있죠. 좀 더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성과 솔트웨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같이 업무를 했거나, 같은 계열사에 이제 협업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온 종목인데, 시총을 보시면은 남성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900억이고, 솔트웨어는 오늘 700억, 상한가 들어가서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았다는 거죠. 더 낮았다는 얘기고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인데 평소에 제가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은 잘 관심을 좀 두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썩 추천을 드리거나 매매가 좀 괜찮은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1,000억 이하 종목들은 잘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어서 아침에 이제 뉴스를 좀 보긴 했었는데 따로 이제 언급을 드리진 않았어요. 물론 바로 상한가를 좀 들어갔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월요일 날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런 이슈들은 길게 가지 못한다는 점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 날도 갭상승으로 뜨더라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AI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챗GPT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뉴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존 주가가 오늘 내일 새벽에 좀 상승 마감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좀 계속 들고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시장이고 월요일 날이라도 이제 갭상승 뜨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가 자리를 잘 보셔야 되고 시가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음봉으로 전환됐을 때는 차익 실현하고 좀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시총 이렇게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물려서 빠져나올 수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몇 달이 될지 몇 주가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앞선 물량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도 앞선 이 저항대 매물이 앞에 있거든요. 예, 이런 저항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상승으로 떴을 때는 요 고점에 있는 물려 있었던 물량들 좀 빠져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 올해 초에 들어갔다 물려 계셨던 분들 아마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물량 다 받아주고 올리는 거 아니면은 이 종목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솔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서서 이게 윗꼬리 계속 달고 있는 거 좀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악성 매물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소화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 오후장까지 상한가 못 들어가면 지금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하는데 상한가 못 닫으면은 또 이렇게 윗꼬리 될 수 있으니까 뭐 이거 상한가 따라잡기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3%라도 빠지면 일단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저점으로 빠져버리면은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장을 이끌었던 건 이 아마존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단기적인 이슈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 물량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분석까지 도와주셨고요. 다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테마 한번 잡아볼까요? 네, 오늘도 의료 AI 관련주들은 좀 상승이 좀 잘 나왔었는데, 특징적인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예요. 여태까지 의료 AI 관련주라고 하면은 제가 뭐 공략주로도 드렸지만,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제가 드린 자리에서만 해도 이제 2배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루닛도 마찬가지고 뷰노도 마찬가지고 뷰노는 한 50% 이상 올라갔던 것 같고 루닛은 거의 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 저도 뭐 이 정도까지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물론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의료 AI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린 건 맞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이제 예상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을 어쨌든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물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축하드릴 일이고 저도 뭐 이런 종목도 좀 드려서 좀 기쁜데 오늘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한 13%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아침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신테카 바이오가 의료 AI 아침에 이제 루니까 뷰노가 이제 먼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차익 실현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좀 맞는 시장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테카 바이오는 의료 AI 쪽에서는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좀 바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제 방송 시간이랑 좀 맞지 않아서 제가 뭐 추천주로 이미 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 시간에만 종목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시로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테마주라든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종목 뉴스와 뭐 분석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매매에 좀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료 AI 관련주 쪽에서는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가 급등을 좀 보였고 정고점 자리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약간 좀 재무적으로는 좋지 못해요. 지금 의료 쪽도 뭐 루닛이나 뷰노도 실제로 지금 뭐 재무 상태 보면은 뭐 매출이 이렇게 막 흑자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뭐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일단 루닛과 뷰노 같은 경우는 원체 데이터량도 그렇고 지금 기술력 자체가 좋아서 이미 좀 급등을 했고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좀 올라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아직 크게 못 받고 있는데 일단 요거 관련된 이제 기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관련 리포트들 제가 보면서 일단 루닛과 뷰노처럼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노란톡방에서는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하기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테마인데요.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시세를 보였고 저희가 의료 AI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인 리뷰를 해왔었는데 루닛과 뷰노 한 50%가량의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어제 이슈가 좀 돼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상보가 오늘도 흑연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나 벤츠에서 이제 흑연이 아직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러면서 흑연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서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흑연은 테슬라나 벤츠만 쓰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에 이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원료인데 일단 어제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도 좀 테슬라라는 이름이 좀 들어가니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보 쪽이라든지 그래픽 관련주 쪽 그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흑연 관련주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상보만 일단 20% 넘는 상승이 좀 나왔고 보시면 역시나 좀 시총이 1,000억대 정도 되죠. 근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20%니까 거의 이제 50% 정도 뜬 거잖아요. 이틀 만에 한 50% 정도 뜬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역시나 상보도 시총이 그렇게 뜨기 전에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적은 시총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고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을 지금 당장 이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어떻게 받는지 급등한 이후에 어떻게 좀 받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어디 대형 LG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면서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된 좀 눌림목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제가 매일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쪽 지금 시총이 좀 크면서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 어제 이제 포스코 관련주 쪽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포스코 계열사라든지 에코프로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을 차라리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시총 낮은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이걸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장중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시총이 큰 종목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흑연 관련주로 상보까지 알아봤는데요. 급등 이후의 흐름들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개별적인 테마가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를 만나볼 텐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에 어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이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저희가 6월 14일 공략주거든요. 상승 이후 숨고르기 보이고 있는데 이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세스가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이 폭풍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진단 내려주실까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상승 이후에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고 계속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좀 보여드렸지만 지수 흐름 대비해서 지금 이 종목을 봤었을 때는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도 아니고요. 물론 아직 더 갈 길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 흐름이면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을 때 1% 빠졌을 때 5, 6% 빠지면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시장이 또 1, 2% 반등했는데 내 종목이 보합이거나 1% 상승하면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 좀 중요한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꺾이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물량이 좀 빠져나간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일단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더 나오면은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상승 1파가 좀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이제 2파까지는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3파까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리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마이크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을 때 좀 매도 의견 한번 좀 드릴 예정이고요.
CIS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직 잘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13,000원대까지는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크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좀 더 이 반등 후에 추가적인 상승. 지금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000원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은 직전 고점 16,0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고체 배터리 쪽이 아직 관심을 좀 못 받고는 있긴 한데 계속 앞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지금 있는 뭐 리튬 쪽도 있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도 계속 상승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CIS도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코섹스도 어제 이제 단기과열 마지막 날이었고 이제 노란톡방 게시분들에게도 말씀 좀 드렸어요. 코섹스 오늘 단기과열 풀리면은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일단 정고점 자리를 16,100원인데 이 자리를 이제 못 넘고 좀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점 자리를 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호재가 있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정고점 못 놓고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양봉을 유지하고 있어서 뭐 이 정도로만 유지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계속 이제 요 자리 고점을 못 넣고 좀 밀렸을 때는 일단 잠시 좀 빠져나왔다가 이 직전에 저항 자리 있죠? 한 14,300원 정도 되는데 요 자리 부분이 이제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조정 시에 요런 자리들이 지지받고 다시 한번 고점 자리를 뚫어줄지 그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매매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설명해 드려요.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조정이 어느 정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상승까지 가능하다. 이거를 제가 매일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차트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교육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모르시겠다. 아직 차트 보는 법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서 제가 올려드린 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실력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종목 테마도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참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승도 어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약간 시장 상황에서 좀 조정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근데 21선 자리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뭐 조선주들이 좀 계속 뭐 이슈가 좀 있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올랐다 내렸다 좀 심한 편이긴 해요. 근데 상승이 나왔을 때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뭐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라서 뭐 크게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략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일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일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잘 받고 있어요.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잘 받고 있어서 한 번 더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하는 종목인데 일단 월요일 날 양자암호 관련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하방에 대한 상승 이후에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잘 받고 있고 지금 뭐 오늘 이제 뭐 플러스입니다. 음봉이긴 한데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잘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 나올 수 있다. 차라리 오늘은 거래량 없이 그냥 음봉으로 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좋고 월요일 날 오늘 이제 공략을 하고 월요일 날 슈팅 나왔을 때 청산하는 전략이 좋지. 오늘 만약에 이게 떠버리면 오히려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시가 뜨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지 저항 라인 어렵지 않습니다. 직전에 이제 저항 받았던 구간들 그리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이런 거 가격적인 부분만 잘 이어서 보시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잘 보셔도 매매에 대한 스킬도 많이 늘어나실 수 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계속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매일 뭐 영상도 제가 2개씩은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만 참고하셔도 정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 엑스게이트였습니다. 지금 현재 하방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과 다음 주 월요일 장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공략 중인 종목들, 저 자세한 리뷰들, 또 공부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재상승 가능한 부분부터 수익 실현 어디서 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잡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매매 절대 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한 지 이번 주가 처음이어서 공략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은데 벌써부터 리뷰를 할 종목들이 생겼습니다. 엊그제 공략했던 두 종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티라 유텍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 저희가 또 공략했는데 당일에 17% 상승이었고 어제 12%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12% 이틀 만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당일에 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 라온시큐어가 이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어제 또 한 번 급등을 하면서 주가 저점 부근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틀 만에 10% 수익을 보고 있네요. 두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이제 뭐 종목 네. 리뷰에 앞서서 저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좀 빠르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수개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했지만 바로 수익이 안 나면서 좀 길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뭐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포인트에서 잡아가지고 뭐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단기적인 맥점에서 뽑아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종목들의 대부분의 모든 종목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좀 시세가 나오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기뿐 아니라 얼마든지 스윙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그 안에서 단기적인 맥자리를 드리는 거니까 맥자리를 뽑아서 또 제가 코멘트를 드리니까 이 점 유념해서 한번 또 나아가시면 좋겠고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종목들 가운데 타점, 단기와 스윙 타점을 잡아가시는데 저 박중혁이 함께 할 테니까요. 또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티라 유텍 라온시큐어 리뷰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티라 유텍의 경우는 그 스마트 팩토리 또 로봇 자동화에 대해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뽑았었던 단기적으로 6월 20일, 21일경 요 날에 이제 미국 북미 쪽에 진출한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연초에 레벨업 상승, 눌림, 상승이다. 그런데 첫 번째 눌림 쪽에 이 눌림에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기간 조정이 있고요. 또 실제 가격이 내려오는 가격 조정이 있는데 티라 유텍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기간 조정이었다. 가격 조정보다 더 건강한 기간 조정이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2차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정은 가격과 기간이 맞물려서 내려오는 조정 이후에 5월 중순에서 하단을 단기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지금 6월 중순에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자분들은 가령 18,000원이나 전고점 19,800원 이제 여기가 매우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하는 게 첫 번째
번째 이제 급선무가 되겠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넓혀서 본다면 주가는 이제 비로소 상장하고 나서 큰 조정 이후에 이제 비로소 올라오는 단계 중에 하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2만 원이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18,000원과 2만 원 요 구간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티라유텍은 또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만들고 가느냐 어떤 기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라온슈큐어의 경우는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도 뭐 운전면허증이 있고 기존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당연히 보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라온시큐어가 그런 어떤 모바일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이 관련된 쪽에서 보안주로 어떤 관련에 대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는 연초죠. 연말 연초에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흔히 말하는 바닥형, 원형 바닥형을 만들고 올라오는 과정 중이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워낙 바닥이 있다 보니까 바닥주의 장단점은 있죠. 장점이라는 것은 하단이 잡아주고 있다. 밀려도 크게 밀릴 어떠한 레인지가 적다라는 거. 다만 단점은 그동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긴 시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나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저항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수익 챙기고 또 재공략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수익 챙기고 얼마든지 좋은 종목 많으니까 또 다른 종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라온시큐어라든지 티라유텍이라든지 어떤 스윙 및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가운데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루라도 덜 고생하면서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도록 어떤 맥자리를 잡아드리니까 또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세가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일일이 잡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급등 맥점들 저희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들 공부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그널 나오고 있는 종목 바로 SG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가가 좀 풀렸다가 다시 가기를 반복하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 3일 전에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지만 이내 쭉 밀리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상한가에 갔다가 좀 풀리는 흐름들이 어떤 시그널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정부가 5,800조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또 수혜주로 엮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 5,800조면 상당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그 철강이나 배터리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CE, 그러니까 순환 경제 프로젝트인데 이 가운데 그 SG 지금 이 종목이 친환경 슬래그 아스콘을 만들어서 첫 공급한다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뿐 아니라 이전에도 재건 관련주에서 아스콘, 그러니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제 합쳐서 아스콘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콘 관련주로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SG 상당히 조금 종목이 생소할 수 있는데 아스콘, 레미콘, 부동산 개발 및 그쪽 환경 관련 플랜트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재건 관련주도 있습니다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아스콘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적 부분인데 실적은 그래도 다소 좀 아쉬운 게 매출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회사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장사를 잘해야 하는데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수익이익이 이제 과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 그러니까 적자였지만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그 금액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00이었는데 마이너스가 10이다. 그럼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그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5, 10이다. 그러면 상당히 크진 않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게 회사라는 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 희망과 꿈, 기대를 먹고 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SG는 과거에는 어떤 실적 부분이 안정적이지는 못했지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재건 쪽의 아스콘과 또 이번에 C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도 상한가 장중에 거의 상한가 버금가는 슈팅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또 엊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우에서 윗꼬리가 달았다라는 건 누군가 우에서 많이 매도를 했으니까 발생하는 거겠죠. 반대로 아랫꼬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아래에서 많은 돈으로 매도를 머금고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윗꼬리가 있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또 아랫꼬리가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 어디서 어떠한 흐름 가운데 어떠한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왔느냐인데 SG를 보시면 이 최근의 모습은 우상향이지만 크게 우리가 넓혀서 좀 보시면 상당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봉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술적 전 증시뿐 아니라 전 종목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단에 딱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었던 가격대. 그러니까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고 주가는 과거에 안 좋았었던 가격대에 위치했다. 흔히 말해 우리가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또 추가적인 기본적인 분석이 들어가야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바닥권에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 우에 저항의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닥주의 경우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SG의 경우는 상당히 이슈가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지만 바로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 바로바로 치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강력한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추이를 보고 설사 지금 가격대보다 우에서 사더라도 확실하게 자리 잡고 지지받는 것까지 보고 접근해 준다던가 혹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또는 가격이 내려온 이후에 턴할 때 한번 타점을 잡아보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SG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정부의 프로젝트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길게 본다면 주가 바닥 부근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시그널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환경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장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봉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11%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게 바로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이 아닐까 싶고 사실 5월 20일 경에도 급등으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파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제가 이슈를 찾아봤더니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기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KC 그린홀딩스의 경우는 우리가 KC 코트렐에서 2010년도에 인적 분할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탄소 중립, 정부에서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약 135조 규모의 어떤 이제 추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KC 그린홀딩스가 우리가 이제 과거 지난달에도 정부가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저탄소 중립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KC 그린 홀딩스나 KC 코트럴의 경우가 이제 이 저탄소 신산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관련주로 좀 맞물리면서 물론 종목마다의 개별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도 좀 나왔습니다만 다 여기 이제 보면 실적 볼게요. KC 그린홀딩스의 경우는 실적이 2020년, 21년, 22년 약간 굴곡은 있습니다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도 약간의 이제 변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지 기업
안에 어떤 안정적이냐,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좀 퀘스천 마크, 조금 더 우리가 신중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라는 것은 실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도 시장에서 이슈, 부각을 받고 흔히 말해 돈, 매수세, 누군가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그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그린홀딩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는 좀 더 이슈나 수급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치고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여기죠. 5월 25일이죠. 이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가 향후 5년간 저탄소 신산업에 9조 원을 지원한다는 거에 맞물려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지금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상승 변곡이 발생을 하고 그 안에서의 지금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KC그린홀딩스가. 그리고 하단부는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이 박스 안에서의 상단과 하단의 움직임은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상단을 비로소 돌파 안착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금 레벨업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박스 안에서의 어떻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치고 갈지 향후 우리가 키포인트로 한번 주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 KC 그린홀딩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그널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차트상에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금호석유입니다. 석유화학 기업이고요. 탄소 나노튜브나 아니면 합성고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 주 10%가량 상승이 나왔던 종목 오늘은 4% 음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또 금투가 지금 현재 33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고 이 기관이나 보험, 연기금도 매수 중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냥 바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의 경우는 엊그제 6월 19일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뭐 연유를 찾아보자면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의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연관이 돼서 화학주가 그때 뭐 해운주도 있겠습니다만 화학주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금호석유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6월 20일 상승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내에서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 그리고 일봉상에서 구름대 안에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서 하단 잡아주고 또 상단만 위쪽으로만 빠져나와 준다면 다시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3분기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업황이라던가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자금의 여유가 좀 있는 분들 그리고 천천히 모아가서 또 천천히 수익을 쟁취하시려고 하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 차트 분석까지 이어가 봤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또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매수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이나 전화번호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매수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리노공업입니다. 네, 리노공업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4만 3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요? 네. 비중은 한 45% 됩니다. 네, 비중이 좀 크신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현재 13만 8천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현재 11만 원 부근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매수 전략 좀 제시해 드릴까요? 네, 그 리노공업이 실적이 좀 1분기 안 좋았습니다. 그 실적으로 인해서 최근 좀 다운이 됐다가, 그러니까
5월 중순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네. 실적에 관련돼서 많이 좀 더 여파가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 거고요. 지금 네.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했던 거를 다 회복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이 비중이 좀 많으셔서 또 부담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손실률도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 정도면 네. 저는 충분히 감내하시고 이어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요 가격적으로는 약 15만 원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15만 원 15만 전후가 원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가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그 구간에서 힘이 좀 버겁다. 그러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음 플레이를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뭐 네. 리노공원뿐 아니라 우리 서울경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종목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서울경제 저 박준혁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오후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노란 톡방이요? 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우리 앵커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셨죠? 네네. 바로 또 설명해 오시면 돼요. 들어갈게요. 네. 네. 네, 비중이 크셔서 좀 고민이셨을 텐데 다행인 건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요. 이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사진을 찍지 마시고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좀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897번님께서 IS 동서를 52,000원에 10% 비중 담으셨는데 1년 정도 한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부터 좀 하락폭이 키워지고 있는데 지금 부근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그래서 IS 동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내려온 폭이 있고 또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으세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2월에 여기 2월 17일경에 역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한 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약보다는 독이 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흔히 말하는 존버, 예, 버티기 홀딩 하셨다가 이후에 재반등 시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시고 좀 더 대응을 전략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최대한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이어가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명쾌한 답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998번님께서 동화기업 10만 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하락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꽤 크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취하면 좋을까요? 이래가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계좌가 종목이 손실이고 일 때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 해당 종목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목 외 남은 현금을 가지고 일단 이 종목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세요.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시고 그 수익금으로 이 손실 중인 종목을 조금씩 떨고 나가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안에 내가 현금이 100인데 종목도 다 100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막막하고 다 발목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각 종목마다 조금씩 일부 매도를 손절을 날려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 현금으로 신규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매수하고 수익 안 나면 방치. 이렇게 투자하시면 시간도 돈입니다. 그러죠? 물론 시간이 지나 결국 내 매수가 혹은 수익이 나면 그 또한 좋은 겁니다. 잘한 겁니다만 시간도 돈이라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고 또 기다리고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손실폭이 큰 종목의 경우는 물론 지금이라도 끊고 나와서 더 큰 손실을 방지하는 것도 답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아기업의 경우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후선책, 차선책을 선택해서 지금 종목은 홀딩 이후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담은 저희가 오후에 또 직접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상담과 공부 필요하신 분들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는 1234입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오후장까지 소통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